자, 이제 이어서 14번.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사유로 틀린 것은, 자, 바로 답 보면 답은 마입니다. 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원문을 보시면,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부정은 늘 취소 사유였죠. 2번, 운영인의 결격 사유. 3번,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기타 화물관리 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서 중대한 지장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4번, 안 한다고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정답은 마고요. 사실 2년 이상 물품에 반입 실적이 없다고 해서 화물관리인을 지정을 취소할 건 아니죠. 왜냐면 지정장치장이라는 게 국가가 자기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실적 없다고 해서 화물관리인을 지정 취소해버리면 그것도 참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분들은 이렇게 실적 없거나 이러면 알아서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거를 알아서 나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 15번. 지정보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틀린 것은? 자, 세관이 소유한 토지, 국토교통부, 다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하지만 한 번 정도 꼬은 거죠. 그래서 세관장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등을 지정보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네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러니까 국가니까 선지 가, 나가 해당되죠. 세관이랑 국토교통부,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지 다에 해당되죠. 인천광역시. 그리고 3번,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니까 선지 마가 해당되죠. 부산항만공사. 라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는 지정보세국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라입니다. 조금 꼬아놓은 거죠. 16번, 보세창고 특허 신청인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화물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제가 늘 외우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근데 단순하게 조금 단순하지만 어렵죠, 이런 게 차라리.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직원 채용 조건 및 절차, 사람인데다 어떻게 올리는지, 구직이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는 전혀 평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마가 틀렸습니다. 약간의 센스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으로 맞는 것은? 자,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라마는 바로 지워지죠. 왜? 라마는 세관장이랑 정하는 기간인 거지,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나는 무시하시고요, 일단. 자, 가다.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세 창고의 특허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신청 기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 창고나 보세 공장은 10년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죠. 10년 이내니까 맞는 거죠. 가가 맞죠. 다도 1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표현이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틀렸고, 나는 무시하시고 가. 정답은 가다. 18번,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하는 물품으로 틀린 것은? 해설 보시면, 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외국 물품 아니면 내국 물품이죠? 근데 내국 물품은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 내국 운송이 뭐였어요? 내국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다 실어서 가려는 게 바로 내국 운송이었죠. 근데 내국 운송이 왜 위험해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원래 외국 물품을 태우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외국 물품 타고 다니던 운송수단이 갑자기 내국 물품 실어버리면 물건이 뒤섞일 수도 있겠죠. 그럼 관리가 돼야 안 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국 물품은 원체 관리의 감독이 아니지만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이랑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즉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나다라마 이제 풀어보시면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되는 물품 보면 세관에 압수된 물품. 정답은 가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저것만 보고는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럼 한번 보자고. 외국에서 환적 화물로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하역한 외국 물품. 결국 외국 물품이네. 보세구역 장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외국물품 장치하라며. 다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 장치하라며. 라 어찌됐건 외국물품 장치하라며. 라 장치하는 거고요. 자, 외국 선박이 공해 주인 없는 바다에서 외국 선박이 잡았어. 그럼 얘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인 수산물 장치하라며. 그래서 나, 다, 라, 마는 다 보세구역에 집중 장치해야 되는 애고, 세간에 압수된 물품은 장치 안 해도 됩니다. 수, 크, 제, 검, 압, 우. 그래서 거기 압수 물품이 나온 거야. 정답은 가. 그래서 과목이고요. 19번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 수수료, 보세 판매장 제외 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가 읽어 보시고, 자, 다 특허 신청의 수수료는 45,000원이다. 45,000원 체크. 자, 라 특허 수수료는, 정답이 가네요. 일단 라, 마부터 볼게요. 특허 수수료는 운영인이 원하는 때 1년 단위로 일괄해서 선납할 수 있다. 돈 먼저 낸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1년치 먼저 낼게요. 뭐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헬스장 한 달에 5만 원이죠? 제가 60만 원어치 미리 등록할게요. 그럼 어때요? 헬스장 관장이 도파민이 엄청 분출되겠지. 엄청 좋을 거 아니야? 가능하다는 거고요. 특허 수수료의 산정 기준은 특허 보세구역에 연면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면적 단위로, 면적이 크면 특허 수수료가 높아져요. 근데 문제에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보세 판매장은 제외한 이유가 뭐냐면, 특허 보세구역 수수료 중에 보세 판매장만 얘는 매출액 기준으로 잡아요. 그럴 거 아니야. 강남의 유동인구 100만 명인 곳에서, 어디야? 일본에 가면은 스크램블 교차로인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는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1평짜리 편의점을 하는 거랑, 저기 인구 밀도, 땅은 어마어마한데, 사는 사람은 한 집 걸로 한 집밖에 없는 그런 데서 100평짜리 편의점 하는 거랑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1평짜리 편의점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보세 판매장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역면적으로 크냐 작냐가 상관없어. 보세 판매장은 특허 보세 구역의 매출액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보세 판매장은 제외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맛 때문에. 자, 정리. 특허 수수료는 원래 연면적으로 한다. 근데 보세 판매장만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들 한번 살펴봤고, 가를 보시면, 자, 특허 수수료는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날에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고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해야 된다. 뒤까지 맞아요. 저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해당 분기는. 자, 20번 정지 사유로, 반입 정지 사유로 틀린 것은, 자, 나머지는 다 정지 사유고요. 워낙 이건 중요하고 맨날 나오는 거고 맨날 제가 강조 드리는 거죠. 자, 2년 이상 물품에 반입 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 보세구역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2년이나 반입 실적이 없으면은 특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반입 정지, 특허 사유, 효력 상실 사유, 요거 세 개는 늘 섞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나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나올 것이고, 금년에도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21번 효력 상실 시 조치, 이런 거는 1초 만에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딱 보면 6개월 세관장 가죠. 자, 보세구역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는 해당 특허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 물품을 어떻게 사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간이 6개월로 잡아서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은 그 구역은 이미 효력은 상실됐지만 특허 보세구역으로 의제해 줌으로써 빨리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관하든, 지금 남아있는 외국 물품이, 아니면 폐기하든 반송하든 사후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좀 낭낭하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출제는 날짜와 여기 숫자와 주체에서 출제가 됐네요. 정답은 가. 자, 22번 세관장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요거는 원문부터 한번 보시면, 자, 특허 보세구역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정답 가네요. 세관장한테 통보하는 거죠. 등기사항 변경을 승인받고 하긴 웃기죠? 네, 등기사항 변경, 예를 들어 대표자가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법인 등기는 그 대표자가 주소가 바뀌어도 등기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 이사 가니까
그 세관장님 저희 이사 갈게요. 승인 좀 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죠. 나다라. 보시면 특허보세국의 운영인이 장치 물품의 장치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작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을 한다. 뭐라고요? 장치품 종류, 작업 종류, 원재료 변경.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보세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 능력을 증감하거나 어떤 건물을 개조시켜서 좀 증축한다거나 이런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통보로 하면 안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되죠. 수용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건 세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증축시킨다는 건 외국 물품이 더 들어와 있겠다는 뜻이죠. 외국 물품이 더 들어와 있다는 건 보세 혜택을 조금 더 받고 있겠다는 뜻이고 보세 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은 세관의 관리 감독이 더 미쳐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승인으로 처리합니다. 통보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가, 목, 이죠. 자, 23번. 특허 취소 사용. 딱 보면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1번, 2번, 1년 이내 3회 이상, 그리고 4번이죠.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효력 상실 사유네요. 5번.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명령 조금 위반한 경우에는 정지 사유고 늘 말씀드렸듯이 취소, 반입정지, 효력 상실 사유 늘 섞어서 지금 벌써 한 과목에 2번 출제가 됐죠.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입 아파. 저 설명 안 할 거야. 그죠? 이렇게 겁을 줘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24번. 자, 주의 처분 사유. 이거는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뭐 맞추시는 변태분들도 있어요. 뭐 변태라고 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맞춰요, 사실. 맞추는데, 저는 이제 실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서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걸 맞추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처분 사유나 경고 사유를 싹 다 외운 다음에 이걸 다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외우면 좋지, 당연히. 보세사로서 실력이 쑥쑥 크는 건데.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문제로 나올 때, 문제로 그냥 정리해 두시면, 이런 것들은, 경고 사유들이구나. 경고 사유, 이런 것들은 주의 처분 사유구나. 문제로 나올 때 틈틈이 정리해 두시면서 계속 덧칠하는 작업 정도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라입니다. 자, 25번. 자, 컨테이너 전용 보세 창고 특허 요건. 나머지 선지도 다 중요해서 볼게요. 자, 부지 면적은 숫자 체크 1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널널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보세 화물을 보관하고 컨테이너 적입 화물을 적출하는 화물 조작장 CFS를 설치하여야 된다. 맞고요. 화물 조작장 면적은 운영인의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동량에 따라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CFS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관장이 내줄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물량에 맞게끔 결정하는 것이 세관장이 결정 내려주고 야 너네들 이만큼 해. 돈은 니네들이 대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답이 틀렸죠.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요건 중에 컨테이너 차량을 2대 이상 정도로는 동시에 계정 검사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둬라. 저 숫자 체크 해드렸고요. 1대 아니고 3대 아니고 2대입니다. 자, 많이 읽어보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3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